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한국사 대민이 조선 후기 향촌 질서의 변화와 조선 후기 가족과 여성의 지위 변화 한꺼번에 살펴볼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 두 단원을 한꺼번에 봐도 될 것 같아. 자, 출제 포인트. 자, 조선 후기 향전에 따른 향촌에서의 권력을 장악했던 세력들, 바로 분홍과 수령 향리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 빈도가 높았고,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가 떨어졌고,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가족제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내용이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출제 빈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고. 자,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사족들이 권력을 장악했어. 이 지방의 양반들, 사족들, 유양소의 회의인 향회를 장악했고, 그 향회를 본인들의 이익 대변 기구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지. 자, 또 사족들은 9년 단위의 향촌 자체의 규약, 향약을 주관하면서 향촌에서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서 사족들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 때의 그 사족들은 구향이라 불리는 것이지, 옛날에 향촌에 잘 나갔던 세력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자, 조선 후기 때에는 이제는 새롭게 신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새롭게 향촌을 장악했던 신향은 바로 분홍이 되는 거야. 자, 신향과 구향의 대결,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서 대결하는 것을 향전이라고 얘기하게 되겠고, 향전에서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한 거야? 신향이 승리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신향 분홍들은 이렇게 향촌에서 장악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령과 향리와 결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18세기 때는 마을 단위의 총익제로 세금이 운영이 되었었지. 그때의 부세 자문을 바로 분홍이 담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심지어 이 유향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 유향소에서 세금 분배를 결정했어. 그래서 분홍들은 그 유향소의 향임직을 장악하고자 했었지. 그 향임직을 수령과 향리로부터 받은 거야. 좌수와 별감직을. 자, 좌수와 별감직을 받았어. 유향소의 향임직을 이 분홍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금 분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홍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총액제에 따른 부세 자문을 바로 분홍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그래서 분홍도 향촌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당시 수령과 향리, 관권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었다. 자, 조선 후기 때 사족들의 지위는 하락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게 되는데, 특히 사족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혈통 가문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호를 만들었고, 사호는 집에 있는 사당을 말하는 거야. 또 문중 중심의 족보를 편찬하는 것이었고, 또 남성의 혈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성 성끼리 모여 사는 동성마을, 동성촌락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 자, 유생들의 명단 청금록을 의지하면서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었고, 지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면리 단위의 동계 동향을 통해서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인데, 노력한 것인지 실제로 지위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 지위가 계속 하락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봤고, 그리고 예학과 보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예학은 의례를 강조하는 것이지. 자, 의례, 특히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17세기 때 활동을 했는데, 그 17세기 때에는 외란 이후에 예학을 발전시키는 예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 김장생과 정구가 주도했었지. 자, 그 대표적인 이 예와 관련된 논쟁이 복상 기간에 대한 견해차로 생겼던 예송 논쟁이 되겠다. 보학은 이제 족보와 관련된 학문이라 볼 수 있겠어. 15세기 성종 때의 최초의 족보가 안동권 씨의 성화보라 볼 수 있겠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지. 자, 이 안동권 씨의 성화보는 이 친족, 외족 다 포함하는 만성부의 성격을 띄었다는 건데, 이때가 바로 15세기라서 그래.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족보가 바로 남성 중심으로 편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래서 15세기 때는 친족, 외족을 다 포함하는 만성부의 성격을 띈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족보는 붕당을 구별하고 결혼 상대자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고, 자, 그래서 이제 예학과 보학,
자, 이러한 학문이 조선시대 때에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고, 자, 밑에 주자, 주의,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자, 주의와 관련된 서적이 있는데, 이 주자가 말한 내용들을 자, 이 편집한 거야. 그걸 바로 이황의 주자서 저료가 되겠고, 주자 가래가 있지. 주자 가래. 주자가 말했던 의례, 가와 관련된 의례. 자, 집에 있는 의례들, 집에서 지켜야 될 의례를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만 집대성한 거야. 이걸 바로 가래집남이라고 해. 그래서 김장생이 가래, 의례, 그래서 예학을 중시했던 인물로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잖아. 송시열의 주자대전 차이는 주자와 관련된 책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난해한 내용들을 좀 편집한 거라 볼 수 있겠어. 난해한 내용들을 좀 쉽게 소개한 게 송시열의 주자대전 차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어쨌든 주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책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인물들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봤고, 그리고 조선 후기 가족과 여성의 지위 변화를 살펴볼 텐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자, 15,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 성리학이 아직 가정 내에 정착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려 때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어. 남녀의 균분 상속, 제사도 남자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지내는 봉행, 윤행. 자, 혼인도 이 남자가 여자 집에서 결혼도 하고 또 이 살아가는 바로 남기 여가혼, 서류 부가혼 이런 형태. 호적도 나이 순으로 기재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이게 16세기 때까지야. 16세기 때까지. 자, 그렇게 율곡이가 만들었던 자, 이 분재기, 상속과 관련된 기록이지. 그 분재기에도 남녀 균분 상속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성리학이 17세기 때의 가정 내까지 이제 보급되면서 정착되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이제 성리학에서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남자는 남자의 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학문이었다 볼 수 있겠어. 자, 성리학이 정착되는 17세기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의 특징이 가정 내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지. 자, 적장자 중심, 큰아들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졌고, 제사도 큰아들 중심의 제사고, 혼인도 이제는 평생 바로 남자의 집에서 거주해야 되는 거야. 바로 시집살이지, 친형제. 자, 그런데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 다른 친척 중에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거지. 양자제도. 자, 양자제도도 이제 조선 후기 때 보편화됐다 볼 수 있겠어. 이제 호적은 남자 먼저 서술하고 여자가 그 다음에 기재되는 남녀순으로 기재되고 있다. 자, 남성 중심의 마을, 남성성 중심의 동성마을과 동성촌락도 조선 후기의 모습이지. 자, 그런데 처첩제, 첩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라던가, 여성의 재가가 금지됐다던가,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문과에 제한됐다라던가, 서울은 차별을 받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바로 자, 조선 전기 때부터 볼 수 있는 모습이야. 조선 전기 때부터. 자, 그런데 조선 전기 15, 16세기 때에는 또 자, 이 가문을 잇는 자는 재산의 5분의 1을 추가 상속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다 15, 16세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조선 후기가 되면 바로 상속은 무조건 큰아들 중심의 상속이 나왔기 때문에 5분의 1, 자, 가문을 잇는 자가 추가 상속받는다는 내용은 조선 후기 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처첩제, 여성의 재가금지,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문과에 제한되었다, 서울 차별되었다, 이런 모습들은 15세기 때부터 조선 후기 때까지 쭉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자, 점차 조선 후기 때의 서울의 차별은, 특히 사회적 차별, 사회적 진출에 대한 차별은 점차 완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살펴봤었지. 그래서 이 서울과 관련돼서 정규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건데, 자, 이 사회적 차별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완화되었던 건 맞지만 가정 내에서의 서울은 상속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서열의 차별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획한 내용들은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서울과 관련된 기출 문장이 좀 있었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자, 서얼들. 서얼들. 이런 표현이야.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조선 후기 때 강화되면서 서얼의 차별은 더 심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시작.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즉 가정 내에서의 조선 후기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는 것, 이것은 적서차별이 심화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지. 이해됐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조선 후기 가족과 여성의 지위 변화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